추경호를 12월 2일 구속기로 하였습니다. 표결 안 알려진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란 사태 1년이 된 시점을 앞두고 특검이 확보한 새로운 진술로 이 사안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전격적으로 선포된 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제동장치인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했습니다. 의장실은 새벽 0시를 넘긴 시점에 모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 메시지를 보냈고 국회는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행보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계엄 해제를 논의해야 하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당 당사로 돌렸습니다. 이후 회의 장소는 국회 예결위 회의실과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나 변경됐습니다. 추경호는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본 회의장 진입을 하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명이 빠진 상태에서 겨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된 상태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문을 넘어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보좌관들과 시민들도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 해지를 위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보좌관들과 시민들의 방어 덕에 군인들의 무장을 뚫고 그리고 담장 넘기 등으로 시간 안에 정족수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정족수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위험했지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계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족수 무력화 시도 아니냐는 의문이 처음 제기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확보한 국회 직원 어씨의 진술은 바로 이 의문에 결정적인 내면을 더합니다. 어씨에 따르면 계엄 선포 2주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의원회 간 엘리베이터에서 추경호의 지인과 마주쳤고 고생이 많다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말도 안 나왔을 텐데 어씨는 그 말을 즉시 휴대전화에 적어두고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방에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특검은 이 카카오톡 내역과 타임스탬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몇 달 뒤 꾸며낸 각본이라기보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을 즉시 기록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던지는 의미입니다. 추경호는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힐 때도 유감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비공식 자리에서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등장한 겁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계엄이 실패해서 지금과 같은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이 발언은 추경호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연결해서 볼 때 더 의미가 무겁습니다. 추경호는 내란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움직이던 핵심 실무축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1분 남짓 통화했고 이틀 전에는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준비 지시가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 순서만 놓고 봐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움직였는지 그리고 누가 국회 쪽 역할을 맡았는지 구도는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회의장은 지금부터 내가 지휘하겠다며 모든 여당 의원을 국회로 오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경호가 선택한 곳은 국회가 아닌 당사였습니다. 의장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방향, 그리고 계엄이 잘 됐으면이라는 발언,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한 사람인지 아니면 계엄 유지의 한 축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내란 목적의 업무 종사 혐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회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가. 둘째, 방해의 의도가 있었는가. 회의 장소 변경, 의장 통보 미공유, 국회 대신 당사 이동, 그리고 대통령과의 반복된 접촉, 객관적 행위는 이미 상당 부분 충족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은 그 의도, 즉 내심을 직접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경호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허위다. 하지만 특검이 이 증언을 신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시 즉시 기록했고 즉시 카톡방에 공유됐다는 객관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이런 기록을 무겁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권 내부 법조인들조차 영장은 거의 100%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증거 구성 자체를 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구속영장 판단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신병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첫째, 내란 사태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에 법원이 책임을. 둘째,
검찰사법부가 반복해온 이중 잣대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 셋째, 이 사건이 특정 인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 의사결정의 결과인지, 더 나아가 이번 발언은 한 정치인의 개인적 실언이라기보다 여당 내부의 인식구조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 지금까지 여당은 단 한 번도 이 사태를 헌법 파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며 계엄 시도를 감싸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계엄이 제대로 됐으면이라는 추경호의 발언, 이는 계엄을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정치적 방패막이로 바라본 시각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차분하고 정확한 정치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